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남자투에게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6월 데뷔 특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강좌는 3개의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파트 1, 파트 2, 그리고 파트 3 이렇게 3개의 파트를 같이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 1이 되겠습니다. 파트 1의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LC 파트 1 풀어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맞죠?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파트가 파트 1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파트 1을 완벽하게 다 맞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장에 being이 있을 때 사진에 사람이 없어도 답이 되는 동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 들어가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배워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door is being closed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히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은 혼자 닫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당연히 문을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eing이 들어가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우는 건데 지금부터 배우게 될 3개의 표현은 사진에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being이 들렸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3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being displayed입니다. being displayed 같이 한번 가볼까요? being displayed 한 번 더 being displayed가 되겠죠. 여기서 K치와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tems are being displayed in a store 이라고 나와 있죠.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물건을 전시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람이 물건을 전시하고 있는 중이다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물건이 전시되어 있고 그게 쭉 지속되는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중이다도 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고 특히나 앞으로 추가로 2개를 더 배우긴 할 텐데 그 3개 중에 첫 번째 이 being displayed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꼭 필수로 암기해 두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가 being cast입니다. 이 being cast라고 하는 건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림자는 굳이 사람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사람이 없어도 빛이 필수 요건이고 그걸 가릴 수 있는 사물만 있다면 충분히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being cast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 답이 될 수 있는데 예문은 the shadow is being cast on the ground입니다. 맞죠?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특이하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서 시험에 나오면은 정말 어김없이 영국 성우나 호주 성우가 이 문장을 읽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shadow 발음이 아니죠. 영국 발음은 대부분 미국의 에 발음이 아 쪽으로 발음이 나니까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되죠. The shadow is being cast on the ground. The shadow is being cast on the ground. 이렇게 발음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굳이 영국 발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들었을 때 이게 그 cast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발음으로 cast가 영국 발음으로는 cost로 나는 거니까. 좋습니다.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being watered라고 하는 겁니다. being watered는 기계로 물을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든 다 있으시죠? 가든이 한 100평 정도는 있어야 그걸 서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물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물을 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가끔씩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 같은 걸로 물을 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통 뭘로 줘요? 스프링클러. 축축축축축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죠. 그런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이런 게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The grass is being watered가 되겠죠. 맞죠? 잔디가 있을 거고 거기에 잔디에 물이 주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 3개의 표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3개를 다 외울 수 있다면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첫 번째 being displayed는 필수적으로 암기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긴 하실 텐데 일단 오늘 저랑 파트 1, 2, 3 문제를 좀 풀어 가셔야 되는데 종이 아무거나 빈 종이 하나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펜이 있으면 펜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번, 7번 적어 놓고 밑줄 4개 그으시고 A, B, C, D 이렇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실 거냐면 왜 들으면서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바로 표시를 해 나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A, B, C, D가 되면은
정답은 C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킹지다 생각하고 이렇게 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뭐 그다음에 7번도 풀 때 왜 풀다가 사실 뭐 애매한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풀다가 잘 모르겠네 하면 애매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D가 X다. 그럼 나머지가 다 X고 삼각형이 뭐 애매하긴 했지만 정답인지 오답인지 애매한 것들은 그러니까 오답인 것들에 비해서는 정답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가 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C 표시해놨다고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두 문제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irport workers are handling the suitcases. B, Handbags are being made in a workshop. C, Various types of luggage are being displayed. D. Briefcases are piled up in a garage.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B, A flower pot has been placed on the table. C, There's a place to sit outside the building. D. The doors and windows are all wide open. 잘 풀어보셨죠?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표시한 그대로가 정답이 되긴 했네요. 5번은 C, 7번은 C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5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 저랑 이제 다시 한번 풀어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풀어갈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문제를 풀어갈 때 영문을 영문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들으면서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연습이 잘 되어야만 여러분께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모든 내용을 내가 철저하게 우리말로 바꿔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주셔야 돼요.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irport workers are handling the suitcases. B, Handbags are being made in a workshop. C, Various types of luggage are being displayed. D. Briefcases are piled up in a garage.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말로 잘 바꿔서 들으셨죠? 정답 한번 가볼까요? 정답은 맞죠? C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C. Various types of luggage are being displayed. 맞죠? Various types of luggage, various types, 아주 다양한 종류의 luggage, 짐들이 being displayed,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전시되어져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배웠던 표현이 이게 답으로 나온 거죠. 사진에 사람 있다 없다? 없잖아요. 혹시 보이세요? 보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진에 사람 없어요. 맞죠? 그래서 being displayed는 사진에 사람이 없고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중이어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being displayed 말고도 두 개 혹시 기억나시죠? 뭐가 있죠? being displayed, being 그림자, being cast, 하나 더 물, being watered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것들 우리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A 가볼까요? Airport workers are handling the suitcases. 자, airport workers라고 하는 게 어쨌든 worker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소거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사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일단은 명사 동사 중에는 명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사에 뭐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 명사의 유무에 집중을 하세요. 그 사람이 있나 없냐에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어요. 왜? 그 명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렸는데 그 명사가 사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소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그런 거죠. Airport workers are airport workers 어따 대고 airport workers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Airport workers are handling the suitcases. 왜 handle이라고 하는 게 다루다, 처리하다니까 suitcase를 처리하는 airport workers 없죠? B 한번 가볼까요?
Handbags are being made in a workshop. 이건 여러분들께 being이 들리고 사진에 사람이 없으니까 속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Handbags are being made in a workshop. 그냥 being made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workshop에서 workshop이라는 단어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workshop은 작업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의어들 좀 정리를 해보면 workshop, workstation, cubicle까지 있습니다. 해볼까요? workshop, workstation, cubicle. 한 번 더 workshop, workstation, cubicle이 되겠습니다. 큐비클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큐비클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토익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토익 시험은 약간 왜 그 소위 말하는 범죄자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자들 왜 그 뭐 책이나 TV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범죄자의 습성은 뭐래요? 그 범죄를 저질렀던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나왔던 단어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토익의 습성이니까 한 번으로 나왔던 단어가 좀 생소하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cubicle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Briefcases are piled up in a garage. briefcase가 piled up in a garage. be piled up. be piled up은 쌓여 있다. 동의어는 be stacked up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be piled up, be stacked up. 시작. be piled up, be stacked up이 되겠죠. 그런데 Briefcases are 이것도 여러분들 briefcases 듣자마자 briefcases는 없는데 이렇게 잡아가셔야죠. briefcase 우리 뭐 그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죠. 서류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luggage 종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briefcase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briefcases are 오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갑니다.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B, A flower pot has been placed on the table. C, There's a place to sit outside the building. D. The doors and windows are all wide open.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C가 주셔야 되겠죠. C. There's a place to sit outside the building. There's a place to sit outside a building. building 밖에 place to sit 앉을 자리가 있다가 되겠죠. There's a place to sit outside the build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C와 같은 뜻으로 여기 하나 적어놓은 거 있죠. Sitting space is available in front of the structure.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Sitting space니까 앉을 자리가 되겠죠. is available 비어 있다. in front of the structure. structure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트 1에서 건물 building 대신해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Sitting space is available in front of the building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building 앞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답이 나오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벤치에 여성분이 한쪽 사이드에 딱 앉아 있고 그 옆 공간은 비어 있죠. 그럴 때도 sitting space is available next to the woman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Sitting space is available next to the woman. 이렇게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A부터 저희 속어 처리합니다. 갑니다.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건 under construction은 세트로 외우셔야 되는 공사 중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맞죠? 같은 표현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being built 그리고 being erected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being built, being erected가 있죠. erect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ing built와 being erected는 건설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으로 under construction과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한번 가보겠습니다. A flower pot has been placed on the table. 여러분들 이거 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flower pot이라 그러면 뭐 꽃병 뭐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화병 아니죠. 화분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flower pot이 has been placed on the table. on the table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옆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제일 끝 부분을 has been placed next to the table 하면은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끝 부분의 전치사 특히나 이 전치사 이하 부분을 들었어야 되는 이거는 정말 끝까지 완벽하게 들었어야 풀 수 있는 약간의 함정스럽기도 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D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 The doors and windows are all wide open. Doors and window. 도어와 윈도우들이 all wide open. 전부 다
확장 열려 있다. wide open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all, every, both, entire이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적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표현들이 그러니까 all, every 전부 다, both는 예를 들어 사람이 둘이 있으면 둘 다, 그 다음에 entire는 전체의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있으면 왜 답이 잘 안 되냐? 파트 1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막 건물들이 막 다 같은 모습, 다 같은 높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트윈 빌딩이라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선택지에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잘 없어요.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좀 살아야 되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 합창단이라든지 밴드부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그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빈번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 all, every, both, entire이 나오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탑 3 있죠. being이 들어갔을 때 사진이 사람이 없어도 답이 될 수 있는 동사 탑 3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파트 2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전략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트 2는 초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초반 부분이 중요한 게 파트 2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초반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문제가 초반부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초반부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Question. Where did you get your shoes?에서 중요한 거 Where did you get? Where did you get? 여기서 말하는 get은 뭐 사다의 뜻이겠죠? 맞죠? 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SNS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쓰지 않나요? 뭐 굉장히 구하기는 어려운 뭐 어떤 물건을 구했을 때 자랑하잖아요. 딱 사진 올려놓고 제가 그 구하기 어렵다는 레어템을 최근에 겟했잖아요. 막 쓰잖아요. 그 get이 이 get이에요. 사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where did you get까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샀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맞죠? 두 번째는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the city hall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이까지 들을 수 있으면 best인데 그게 아니라도 뭐 get이라고 하는 게 도착 동사로서 도착하다예요. 그러니까 city hall에 도착하는 best way는 무엇인가?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파트 2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전치사 이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를 풀 때는 저 부분을 놓쳐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들으려고 노력은 하시되 저런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너무 막 놀라서 이거 내가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오답을 소거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거 아까 파트 1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한 게 나왔을 때 삼각형 해놓고 다른 게 다 오답이라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또 하나 정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선택지에 왜 되묻기가 있으면 답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자연스럽잖아요. 맞죠? 나 학교 간다 그랬는데 너 학생이었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자연스럽죠. 되묻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극단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지까지 다 들었는데 답이 뭐지? 좀 애매할 때 그때 만약에 되묻기가 있다면 끝이 올라가는 게 있다면 그걸 선택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바로 한번 또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까 그 종이 있으시죠? 그 종이 혹시 두 문제 다 틀려서 버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또 준비하셔가지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MYA 저렇게 좀 적어주시고 ABC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MYA는 여러분들 왜 시험지 보시면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에 MYA, Mark your answer 부분을 따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도 그 종이에 MYA 부분이 있죠. Mark your answer.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거를 A, 이거를 B, 이거를 C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면서 맞으면 뭐 틀리면 X, 맞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마킹.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 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각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게 답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뭐 이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100% 통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A, 난 답이 아니구나. B, 너도 답이 아니네. C, 너도 답이 아니냐? 그 뭐야 정답 D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거법을 꼭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정말 완벽하게 못 듣더라도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끼리 5문제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Number 27.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A. Yes, all incoming flights are on time. B. These are the largest suitcases we have. C. The baggage claim area is downstairs. Number 28.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A. I just made 2 copies. B. There used to be one. C. The coffee's too hot. Number 29. I'll finish this project right after lunch. A. No, I can't. B. Yes, a little. C. That's fine. Number 30. It's cold in this office today, isn't it? A.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B. Yes, later today would be fine. C. I'd love to, thanks. Number 31. Why don't you ask Ms. Zhao for help with this project? A. That was the cause. B. I like helping others. C. I'll go ask her now. 잘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C, 28번 B, 29번 C, 30번 A, 31번 C입니다. 뭐 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많이 틀리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로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이 맞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틀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아는데 이걸 왜 배우겠어요? 아는데 왜 이 대비 특강이 들어와 있겠어요? 맞죠? 모르니까 배우는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만 틀린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 내 걸로 소화하려는 노력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27번부터 출발해 볼 텐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일단은 파트 2는 결과적으로는 질문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냐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2번, 뭐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들어보면서 의미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들어서 답을 끌고 오는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의미를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면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27.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A. A가 나오고 A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시면 되긴 하죠. 한 번 더 가볼까요? Excuse me, Excuse me, pardon me 이런 거 안 중요한 거 아시죠?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이거죠.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tell me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luggage를 픽업하러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아까 제가 초반에 이론 설명할 때 뭘 말씀드렸죠? 앞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요게 좀 특이하게 어떻게?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맞죠? where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사실 앞부분보다는 오히려 중간에 나오는 where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간접 의문문은 중간에 의문사부터가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앞에 게 중요한데 근데 간접 의문문이 시험 치러 가면 뭐 보통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중간 부분 의문사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제 luggage를 픽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왔죠. 픽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파트 1에서는 보통 뭐 줍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다른 파트에서는 보통 뭐 찾아오다, 가져오다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파트 1을 제외한 다른 파트에서 사다의 의미로도 가끔씩 쓰여요.
파트 4에 보면은 뭐 이런 라디오 어나운스먼트에서 어떤 작가를 소개할 때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너무 좋더라고요. I recommend you pick up a copy라고 하면은 당신도 한 부 구매하기를 recommend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찾아오다 가져오다로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디서 제 러기지를 찾아올 수 있는지 말해 줄래? 라고 합니다. 답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A. Yes, all incoming flights are on time. B. These are the largest suitcases we have. C. The baggage claim area is downstairs. 오케이. 정답은 C 가셔야죠. Could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to pick up my luggage? 어디에 가서 픽업할 수 있는지 말해 줄래? The baggage claim area is downstairs. Baggage claim area가 짐 찾는 곳인데 토익에 여러분들 carousel이라는 것도 나와요. 해볼까요? carousel. 한 번 더 carousel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외국을 가더라도 이렇게 짐 찾으러 가기 전에 이미그레이션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짐이 어디 있더라 하는 게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보시면 carousel 해서 번호가 쭉 적혀 있습니다. 어떤 플라이트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carousel이 짐 찾는 곳이고 토익에도 물론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e baggage claim area is downstairs. downstairs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 where에 대한 답으로 downstairs가 나왔으니까 정답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where이었다라는 거죠. Yes, all incoming flights are on time. 일단은 모든 incoming flights가 on time, 제때 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yes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where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where 의문사 의문문일 때는 당연히 yes, no가 안 되죠. 맞죠? 야, 너 어디 밥 먹으러 가냐? 너 어디 밥 먹으러 안 따라갈게. 어디 밥 먹으러 가? 아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could you tell me라고 하는 일반 의문문에 where를 집어넣은 간접의 의문문이니까 yes, no가 돼요. 간접의 의문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의문사 의문문과 답변이 같지만 yes, no가 가능하다라는 거.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 일반 의문문과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과 답변이 같지만 시작이 일반 의문문이기 때문에 yes, no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n time이라고 나왔습니다. incoming은 들어오는 거예요. on time은 제때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왜 학교에 낼 때 레포트 같은 거는 미리 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때에 맞춰서 아니면 레포트를 내야 되는 그날 시작을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on time이에요. I need to submit this report on time이라고 하는 거고 왜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뭐 이게 남의 돈 받아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검토받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서들을 미팅 전에 준비해야 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in time이에요. I need to submit this, I need to prepare this report in time for the meeting이 되겠죠. 이 문서를 미팅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토를 하고 미팅에 쓸 수 있을 거니까. in time과 on time. 비록 전치사 하나의 차이인데 엄청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말로 철저히 바꾸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28.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A. Is there 올라가는 뭐 이 끝부분에 물어보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그러니까 there's no coffee shop. coffee shop 없죠. 요게 중요한 거겠네요.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맞죠. 근처에 커피숍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no가 들어가는데 저게 부정을 나타내는 거 맞죠. 그러면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에 평서문 부분, 그러니까 이 is there 앞부분이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이 부정이라도 yes, no 답변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한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질문의 형태에 따라 답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서로 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 대답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하는 시간대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점심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난 너한테 존댓말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응, 아니도 괜찮아요. 대답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점심 드셨죠? 그렇죠? 대답하셨죠? 응, 아니 중에 응으로 하셨겠네요. 점심을 우리 먹었다는 가정이니까. 한국어 괜찮으시죠?
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점심 안 드셨죠? 그렇죠? 대답하고 계시죠? 맞죠? 점심 안 드셨죠? 그러면 뭐예요? 답변이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답변이 바뀌었죠. 첫 번째 물어봤을 땐 제가 점심 드셨죠? 그렇죠? 점심 안 드셨죠? 그렇죠? 아니? 보세요. 답변이 바뀌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건 뭔가요? 둘 다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질문의 형태에 따라 답변이 바뀌죠. 영어는 어떤지 아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렇죠? 식사하셨죠? 그렇죠? Yes. 식사 안 하셨죠? 그렇죠? Yes. 둘 다 식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결론이 이거예요. 영어는 질문의 형태에 상관없이 맞으면 yes, 틀리면 no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평소문 부분이 부정이라도 yes, no 답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답 한번 잡아갑니다.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A, I just made 2 copies. B, There used to be one. C. The coffee's too hot.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B 가셔야죠. There's no coffee shop around here, is there? 근처에 커피숍 없죠? There used to be one. There used to be one. 과거에 있긴 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There used to be one. 왜 used to 동사라고 하는 게 과거의 동사였다, 동사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제가 예전에 축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 나 축구 선수였어요. I used to be a soccer play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어쨌든 I used to be a soccer play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축구 선수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there used to be one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뭐 망했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used to는 왜 이게 잘못 아시는 분들은 used to라고 하면 과거의 습관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뭐뭐가 있었을 때도 그 사람이 과거에 뭐뭐였을 때도 다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A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I just made 2 copies. just made 2 copies. 일단은 자, to라고 하는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의 시작은 대부분 how예요. How many 이렇게 나와요. I just made 2 copies. How many copies have you made? I just made 2 copies.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에 뭐가 있어요? 질문에 coffee가 있죠. 선택지에 copies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사 발음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할 텐데 한 번만 더 살짝 집어드리면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발음이 유사하면 오답일 확률이 되게 높고 그중에 coffee와 copy는 그나마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오답 세트니까 coffee, copy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로 가볼게요. C. The coffee's too hot. coffee 그대로 나왔는데 동일 발음도 오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The coffee's too hot. 커피 너무 뜨겁네요. The coffee's too hot. 맞죠? 굉장히 생뚱맞죠. 이게 현실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처에 커피숍 없죠? 그랬는데 커피를 들고 있다. 커피가 너무 뜨겁네요. 좀 이상하네 해보고 나니까 죄송해요. 어쨌든 해석상 답이 안 되고 동일 발음 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9번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의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29. I'll finish this project right after lunch. A. 한 번 더 갈까요? 끝내겠다. I'll finish this project right after lunch. A. 맞죠? 제가 끝낼 거예요. 프로젝트를. 런치 후에. After lunch 나왔죠? 그래서 finish project after lunch. 요것만 잘 들어도 풀 수 있죠. 끝내겠다 프로젝트를 점심 후에가 되겠습니다. I'll finish this project right after lunch. 자, right after lunch라고 나왔는데 이 right after right은 right after는 어쨌든 뭐뭐 이후에 즉시에 immediately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right은 뒤에 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플이 걸어가고 있는데 만난 지 한 30일밖에 안 된 커플은 어때요? 커플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통 고목나무 매미처럼 붙어서 걸어가죠. 그럴 때 어떻게? They are walking right next to each other. 딱 붙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0일 정도 사귄 커플은 어떻게? 뚝 떨어져 가거나 혹은 뒤에서 보면 커플인지도 몰라. 맞죠?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어쨌든 나란히 걸어간다면 they are walking next to each other인 거예요. 근데 딱 붙어갈 때는 right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ll finish this project right after lunch. 점심 먹고 바로 끝낼게요. A. No, I can't. B. Yes, a little. C. That's fine.
오케이. 정답은 C 가셔야죠. I'll finish this project right after lunch. 점심 먹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That's fine. 그렇게 하세요. That's fine. 맞죠?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뉘앙스의 선택지가 답이 많이 됩니다. 사실 토익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 좀 자애로운 사람들 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요청할 때도 뭐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뭐 당연히 해드려야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토익에는 정말 그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익만큼만 살아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아시겠죠? 좀 긍정적인 그런 답변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A 한번 가볼까요? No, I can't. No, I can't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끝낼게요. 그랬더니 No, I can't. 일단은 내가 끝낼게요라고 했는데 I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기는 해요. 맞죠? 그래서 주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소거를 하시는 거죠. 주어 불일치로서. 그러면 B 한번 보겠습니다. B. Yes, a little. Yes, a little. Yes, a little. 맞죠? A little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보통 이 little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a를 붙이면 이게 약간 긍정의 느낌으로 조금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예 a를 빼버리면 거의 없는 의 뉘앙스입니다. 이게 정말 수량의 차이 아니면 양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똑같은 양, 똑같은 수량이 있을 때도 어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론 little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얘기할 때 쓰는 걸 거고 우리 few나 a few 아시죠? 그건 셀 수 있을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 있을 때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라고 했을 때 I have a few students. 그러면 그래도 몇몇 스튜던트가 수업을 할 만큼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I only have few students. 그러면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뭐 수업할 만 안 나게 거의 없어 뭐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같은 수량이지만 어가 있고 없고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30번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바꿔볼게요. 갑니다. Number 30. It's cold in this office today, isn't it? A. 한 번 더. It's cold in this office today, isn't it? A. 그러니까 office가 cold하다. office가 좀 추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It's cold in this office today, isn't it? 아우, 사무실이 좀 A. 춥네.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B. Yes, later today would be fine. C. I'd love to, thanks. 오케이. 정답은 A 가셔야죠. It's cold in this office today, isn't it? 그랬더니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heat을 turn up 해 주시겠습니까? turn up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편이 turn down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그 얘기 이후에 이것도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그러니까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이라고 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아까 이론 때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되묻기가 답으로 꽤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좀 춥네. 그랬더니 그럼 제가 heat을 열을 조금 올려드릴까요? 온도를 좀 높여드릴까요? 이렇게 되묻는 게 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Number 30. Would you like me to turn up the heat? A. It's cold in this office today, isn't it?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제가 heat을 좀 올려드릴까요? 열을 좀 올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와 사무실이 좀 춥긴 하네요.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뒤집어도 질문과 답이 형성될 수 있는 특이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B 한번 가볼까요? Yes, later today would be fine. Later today would be fine. 뭐 지금 말고 나중이 좋을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말고 나중에 추울 수는 없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질문에 today 선택지에 today가 있으니까 동일 발음 속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C 한번 가볼까요? I'd love to, thanks. 추워요. 그랬더니 I'd love to, thanks.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I'd love to, 아니 thanks. 사무실이 춥다고. I'd love to, 저도 thanks.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대요. 맞죠? C가 답이 되려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안. 아시겠죠? Do you wanna come over to my place for a party tonight? I'd love to, thanks. 감사합니다. 기꺼이 가야죠. 저 좋아하거든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2의 최종 문제가 될 텐데 철저히 의미를 바꾸면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31. Why don't you ask Ms. Zhao for help with this project? A. Why don't you 들리실 텐데 여러분들 이 why don't you라고 하는 건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why 의문사 의문문이 아닌 건 아시죠? Why don't you ask Ms. Zhao for help with this project? 그러니까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떠니? 라고 why don't you는 느낌상 어때요? 제안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맞죠? Why don't you ask Ms. Zhao for help with this 그러니까 project?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 뭐 이런 것들이 있죠. Why don't you, 당신 뭐뭐 하는 건 어때요? Why don't I, 제가 뭐뭐 하는 건 어떨까요? Why don't we, 우리 뭐뭐 합시다. Let's 의 뜻을 가진 건데 이거는 why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because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why라고 묻는 게 아니니까. 맞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why 의문사 의문문은 당연히 yes, no 답변이 안 되지만 이거는 why로 시작을 하지만 why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yes, no로 답변이 가능해요. 왜? 제안을 거절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싫어. 난 너랑은 밥 안 먹어. 이번 생엔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맞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yes, no 응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because는 안 된다. Why don't you? 제안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Why don't you? 한번 더. Why don't you? 한번 더. Why don't you?가 되겠죠. 맞죠? Why don't you ask Ms. Zhao for help with this project? 도움을 요청하는 건 A. 어때? That was the cause. B. I like helping others. C. I'll go ask her now. 정답은 C 가셔야죠. Why don't you ask Ms. Zhao for help with this project? 도움 좀 요청하는 건 어떠니? I'll go ask her now. 좋은 생각이네요. I'll go ask her now. I'll go ask her now. 가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죠. I'll go 동사라고 하면은 동사하러 갈 거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ll go eat 가서 먹으려고 I'm so hungry. I'll go eat soon 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친구가 뭘 샀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거 너무 사고 싶은데 I'll go buy it. I'll go buy that. 그거 사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ll go 동사라고 하면 동사로 갈 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A 한번 보겠습니다. A는 That was the cause. That was the cause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질문에 why don't you라고 하는 건 제안인데 제안은 보통 뭘 제안하는 거예요? 미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that was the cause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오기가 너무 애매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뭐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물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과거 그러니까 질문의 시작이 질문이 미래를 묻는데 답변이 과거로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플이 한 2년 정도 사귀는 거예요. 2년 정도 사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결혼할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이미 했는데 2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좀 다를 때가 있기는 한데 토익은 시제가 다른 게 답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건 아닌데 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질문에 나오는 시제랑 선택지에 나오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의 오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would you, why don't you 이런 제안의 느낌으로 나오는 거는 답변이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지 was 이런 식으로 과거시로 오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질문의 시제랑 선택지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의 오답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팁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선택지에 시제 불일치를 하나쯤은 끌고 오긴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 I like helping others. I like helping others. Why don't you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더니 I like helping others. 나 다른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해. 아니 네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I like helping other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질문에 help, 선택지에 help. 요것도 소거가 가능할 것 같긴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갈게요. 파트 2는 이렇게 마무리해 놓도록 하고요. 파트 3에서 오늘 제가 2세트 6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화자의 의도 파악 유형이라고 하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화자의 의도 파악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적인 문맥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질문의 형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Why does a woman say Tom has a van?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Tom has a van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자가 Tom has a v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질문에 그대로 끌고 온 거고 두 번째는 What does a man mean? What does a man imply when he says Why don't you contact the festival organizer? 페스티벌 오거나이저에게 연락하는 건 어떠니? 주최 측에 연락하는 건 어떠니? 라고 하는 저 부분이 나와요. 대화 중간에.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why로 묻거나 what으로 묻거나 사실 의도하는 건 같아요.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대화 중에 왜 저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거든요. 다만 차이점은 보통 이렇게 why로 물으면 이 why는 보통 선택지가 to 부정사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what으로 물으면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니까 질문의 길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what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한 시간 읽어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읽기가 조금 타이트한 것 뿐이긴 한데 어쨌든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 저 말을 하냐는 거죠.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왜 파트 3는 단어만 듣고도 단어를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제의 의도 파악 유형이라고 하는 거 시험 치러 가면 보통 2세트 혹은 3세트쯤 나오는 이 화제의 의도 파악 유형은 문맥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인용어구 있죠. 요 말 전에 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인용어가 탁 등장하는 순간 답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인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내가 앞에 문맥 파악을 못했다면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하나 그냥 단어를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문장 자체를 문맥 자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와요. 왜?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다만 이게 뒤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인용어구 뒤에. 그럴 때는 인용어구를 듣고 잡으면 되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앞쪽에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듣기 실력 자체를 좀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2세트를 풀어보고 올 텐데 아까 그 종이에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6, 78, 그러면 62, 34 이렇게 적어주시고 줄도 이렇게 하나씩 그어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종이에 A, B, D 이렇게 C, D, A 이렇게 좀 적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끼리 2세트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That's all there is? Yes, that's it.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Number 56. What does the man ask about? Number 57.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Number 58.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That's all there is?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Rick. Do you know if the workers are done installing the new floor in the conference room? I forgot my backpack there during a presentation this morning, and I'd really like to go get it. I think that room was emptied. You should contact the maintenance supervisor to see where he's storing all the stuff they moved. Oh, that's a good idea.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Yep, it's in the address book on my computer. I'll send it to you in an email. Number 62.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I think that room was emptied. Number 63. What does the man suggest that the woman do? Number 64.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do next? 자, 여러분들
정답 공개합니다. 56A, 57C, 58B, 62B, 63C, 64B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랑 풀이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 7, 8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56번부터 저랑 하나하나 뜯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자, what does the man ask about? 이라고 나왔죠. 남자는 무엇에 관하여 물어보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정말 질문을 그림처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보자마자 about 문제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니까 답이 초반에 나오겠구나. 초반을 노려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A는 정답, joining a program, 프로그램에 join하는 것. B는 ordering electronics, 전자제품 주문하는 것. C는 셀폰을 수리하는 것. D는 recycling paper, 페이퍼를 recycle 하는 건데 recycle이라고 하는 건 그 재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단어 하나만 잡아보자면 B에 나와 있는 electronics, electronics가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공통 그 대표적인 동의어가 appliance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electronics appliance, electronics appliance가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자, what does the woman suggest man do? 여자가 남자한테 제안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여자가 제안하는 거니까 여자 목소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막 줄을 막 막무가내로 긋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줄을 긋다 보면 실제로 그 시험지가 좀 그렇죠. 크기는 크지만 종이 자체가 조금 그 글씨키가 좀 작고 줄을 긋다 보면은 연필이 좀 두껍다 보니까 가려지게 되면은 읽기가 진짜 이게 좀 곤란해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은 가급적이면 긋지 마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동그라미 같은 걸 좀 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죠. Register on a website. 웹사이트에 등록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요거 알아두세요. 웹사이트라는 단어가 질문에 있으면 그 단어를 노리고 그 단어가 선택지에 있을 시는 그 단어가 들리면 답으로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웹사이트라는 단어는 대체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정말 대체돼봤자 online 아니면 www.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듣고 웹사이트랑 연결 못 지을 사람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웹사이트라는 사운드가 질문에 있으면 노리고 선택지에 있어도 노리면 답.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동의어들 좀 정리를 해보면 register, 등록하다, sign up, enroll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register, sign up, enroll. 시작. register, sign up, enroll이 되겠고요. A는 envelope, 봉투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죠. D는 fund plan의 plan이라고 하는 건 fund 계획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 약정이라고 하는 게 plan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58번입니다. 이 문제네요.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that's all there is? That's all there is라고 하는 건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단가요? 이런 뉘앙스인데 왜 저 말을 하냐는 거죠. 정답은 B가 되겠죠. He's surprised. 깸놀했다. Process is so simple. 이 절차가 너무 심플하다는 것에 깸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process는 절차고요. A의 unhappy with the service에 unhappy with는 with야의 뭐 기쁘지 않은 이라는 뜻보다는 약간 불만족한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에 나와 있는 게 confused by a change,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혼돈을 느끼는 게 되겠습니다. He's worried, he's forgetting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깜빡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타이밍을 한번 맞춰볼 텐데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여러분들 아까 문제 풀 때 정답을 이렇게 번호를 적으셨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펜을 가볍게 들어서 아까 그 종이에 답이다 싶을 때 그냥 종이에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그냥 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화면은 보면서 답이다 싶을 때 그냥 긁으시면 되는 거죠. 체크하는 느낌으로. 저는 화면에 여러분들께 플래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랑 타이밍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That's all there is? Yes, that's it.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제로 우리가 질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형을 파악을 잘 해야 딱 보면서 이게 어디쯤에 답이 나오겠고 이게 누구 목소리에서 답이 나오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는 남녀가 스위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가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관해 궁금해한다는 건 조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57번은 여자가 제안을 하는 그 와중에 웹사이트라는 사운드가 들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아주 여자분이 간단하다는 걸 설명을 하니까 남자가 That's all there is? 그게 다인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가 깸놀한 거예요. 나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간단하네 라는 것에 놀란 거죠. 맞죠? 좋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문제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니까 답이 초반에 나오죠.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맞죠? calling about 뭐 때문에 전화를 했대요?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맞죠? calling to get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만약에 이게 정말 풀기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한다면 정말 찍어야죠. program 이렇게라도 찍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운드를 노려서라도. 아시겠죠?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제가 조금 듣기는 했는데요. Not sure how it works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어떻게 work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나왔어요. 이 work라는 단어는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work는 토익에 나올 때는 이 세 개의 표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 등이 작동할 때는 work를 쓰죠. My car is working fine. 그러면 내 차량이 제대로 작동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work가 시간 관련해서 쓰이게 되면 그 시간이 괜찮은 이란 뜻입니다. I'd like to see a movie at 7 o'clock this Saturday. Would that work for you?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7시에 주말에 영화 보고 싶은데 너 시간 괜찮아? 라고 할 때 Is it alright with you? 라고 쓰는 대신에 Would that work for you? 라고 쓸 수 있거든요. That works fine with me. 그러면 그 시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 갈게요.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사람들이 always surprised, 놀란다고 하죠. By how it is, how easy it is. 얼마나 쉬운지에 관해서 to recycle electronics.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거든요.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여기가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렸어요? 웹사이트가 들렸죠.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그 다음에 register, enroll 동의어니까 이렇게 잡아가실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죠? 웹사이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질문에 있을 때도 노리셔도 되고 선택지에 웹사이트가 보이고 귀에 웹사이트가 들리면 정답 잡아가셔도 되니까.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That's all there is?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내드리면 폰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맞죠? 그러니까 prepaid라고 하는 게 돈이 이미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돈 미리 내고 쓰는 폰이 있긴 하거든요. prepaid 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self-address는 우리 주소가 들어있는 envelope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Just mail us your phone. 당신의 폰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That's all there is? That's all there is? 그게 다인가요? That's all there is?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 여기 just가 있죠. 이것도 약간 극단적인 팁이긴 한데 여러분들 listening을 하다 보면은 just가 들리게 되면은 그 전후에 답이 나옵니다. just는 답을 부르는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That's all there is? 그게 다야? Yes, that's it. 맞아.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프로세스가 너무 simple하다는 것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맞죠?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우리가 당신의 폰을 after we receive 받고 난 다음에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에 자, be credited to라고 하면은 어디에 입금되다 합니다. be credited to인데 자, 여기에는 연음이 작용을 합니다. be credited to라고 하면은 the to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의 발음을 끌고 와서 credited to, be credited to, be credited to가 아니라 be credited to, be credited to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맞죠?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그래서 당신의 폰비를 뭐 내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 credited to your 이렇게 되겠죠. credited to가 아니고 credited to 맞죠?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듣고 그 다음 세트로 갈게요.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That's all there is? Yes, that's it.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자, 좋습니다. 62, 3, 4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부터가 우리가 의도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뭘 의미하나요? I think that room was empty입니다. 이 empty라고 하는 게 동사로 쓰이면 비우다라는 뜻이 되는데 정답은 B가 되겠죠. Woman's item was removed. moved네요. 여자의 아이템이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에 went home for a day 이거는 세트로 외우시면 좋은데 퇴근하다가 went home for a day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3번으로 가볼게요. 자,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을 suggest 하나요? 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남자 목소리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안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Why don't you how about you should로 말을 많이 합니다. 해볼까요? Why don't you how about you should 한번 더 Why don't you how about you should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정답은 contact the supervisor, supervisor에게 연락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뭐 contact는 전화 연락하는 거니까 뭐 call 이런 거랑 연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A에 나와 있는 take notes라고 하는 건 노트로 받아 적는 거예요. presentation 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자, B에 나와 있는 get something repaired는 something을 수리받는 거죠. 나 차가 고장났어. I need to get my car repaired. 나 차 수리를 해야 돼 라고 하고 있고요. D는 planner schedule, 스케줄을 계획하는 것이 되겠죠. 자, 64번입니다. 자, 남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나왔어요. Most likely는 의미가 없으니까 do next 문제는 답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일단은 남자가 나와 있는데 will do next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will 동사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will 동사 질문은 답변할 때 패턴이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로 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정답은 어쨌든 여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인데 이 이메일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웹사이트랑 같은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단어예요. 전 세계 어디든 이메일이라고 쓰겠죠. 물론 북한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맞죠? 그래서 이메일을 노려보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에 보시면 woman a renovated room. renovated room은 공사된 방을 보여주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노트에 한 번씩 긁으면서 저랑 타이밍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Rick. Do you know if the workers are done installing the new floor in the conference room? I forgot my backpack there during a presentation this morning, and I'd really like to go get it. I think that room was emptied. You should contact the maintenance supervisor to see where he's storing all the stuff they moved. Oh, that's a good idea.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Yep, it's in the address book on my computer. I'll send it to you in an email.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맞죠? 이메일은 제일 끝에 타이밍에서 맞춰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메일 사운드를 듣고 맞춰가셨으면 되겠죠.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62번이 사실 좀 까다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62번, 3번이 타이밍이 붙어 나오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Hi, Rick. Do you know if the workers are done installing the new floor in the conference room? Done installing이라고 하면은 설치하는 걸 끝냈는데 설치하는 걸 끝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I forgot my backpack there during a presentation this morning, and I'd really like to go get it. I think that room was emptied. 내 백팩을 두고 왔는데 가서 좀 get it 가져오고 싶은데 그랬더니 남자가 그 방 비워졌을 텐데라고 하는 거니까 여자의 가방이 옮겨졌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forgot my backpack there during a presentation this morning, and I'd really like to go get it. I think that room was emptied. You should contact the maintenance supervisor to see. 나왔죠? Why don't you? How about? You should 중에 you should. You should contact the maintenance supervisor to see where he's storing all the stuff they moved. 사실 뭐 사운드가 그대로 들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Contact supervisor.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을 노렸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h, that's a good idea.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Yep, it's in the address book on my computer.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그의 폰 넘버를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address book on my computer. 제 컴퓨터에 address book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거든요. I'll send it to you in an email. 바로 들리시죠? 여러분들께 뭐가 들려요? I'll send it to you in an email. 그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I will, let me, I can 중에 I will 패턴으로 나왔죠. I will send email. 정답 잡아가시면 돼요. I'll send it to you in an email. 괜찮으시죠? 실제로 질문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질문을 잘 파악해서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를 파악해내시면 그런 것들을 잘 노리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맞죠? 자,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i, Rick. Do you know if the workers are done installing the new floor in the conference room? I forgot my backpack there during a presentation this morning, and I'd really like to go get it. I think that room was emptied. You should contact the maintenance supervisor to see where he's storing all the stuff they moved. Oh, that's a good idea.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Yep, it's in the address book on my computer. I'll send it to you in an email.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시험 잘 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